안녕하세요. 집변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교통사고 아니면 산업재해, 의료사고로 인하여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소송에서의 불합리한 현실, 그리고 재판 이야기 등을 담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피해 환우분들의 그런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은 물론 각자 조금씩은 달랐지만 모두들 소송 과정과 투병 생활에서 정확히 같은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고통 등 억울함을 호소들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겪었습니다. 이렇게 환우들은 병증의 고통과 그런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점, 그리고 당장 온 몸으로 약물의 부작용, 합병 증상들까지 느끼고 있지만 당장 고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이들은 환우들이 살고 있는 불편한 현실을 굳이 마주할 이유도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집안에서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귀한 삶을, 그리고 귀한 하루를 버텨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등에 대해서 사실상 마주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도 더욱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투병 중인 환우들이 매일 살아가는 불편한 일상을 자유로운 신체를 가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다만 짐작할 뿐이겠죠.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거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고통과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일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듯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정작 항상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이자 변호사로서 이러한 현실을 모두 겪고 환우들의 고통을 매일 마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무력하고 답답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이러한 세상을,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겪어내면서 환우들의 실상을 지켜보면서 같이 하면서 너무나도 깊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환우들의 고통과 소송의 현실을 지켜볼 때마다 끊임없이 저의 한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중증의 환자와 변호사라는 그 모호한 경계 지점에서 이러한 두 세상의 괴리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버텨온 세월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느 건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저와 이러한 환우들이 느끼는 이 신체적인 고통, 그 외에 소송의 고통, 여러 가지 겹겹의 고통들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는다면 같은 사회 안에서 다른 세계를 버텨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이웃들, 힘든 사람들과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러한 말들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랜 시간 겪고 있는 잔인한 고통을 만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너무 낯설고 오히려 힘들어서 외면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하게도 그 말 속에 담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픈 삶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제가 환우들의 그 고통스러운 일상이 고작 몇 줄의 글, 몇 장의 서면으로 확 줄어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허탈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는 너무 쉽고 글 한 줄은 너무 간단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귀한 한 사람의 삶의 고통의 무게를 얼마만큼 담고 있는지 아마 의사도 법조인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100%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에 가려진 이러한 환우들의 일상과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암이라는 병증의 고통과는 달리 너무 낯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극심한 고통이라서 결국엔 죽음에 맞닿은 삶이기도 한 이러한 고통, 그리고 그 일상을 버텨내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나마 전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번 가을에는 환우분들께서 구하시는 도움, 조언들, 상담 전부 외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상태라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이러한 말들은 이제 진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귀난 치병 환우들이 매 순간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 끔찍한 고통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일상의 평온마저 파괴되어가는 이러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례 연구에 담은 환우들의 목소리들 중에서 조금만 실제 사례들을 전해드려 볼게요. 그때 여러 카테고리에 담았었는데 그 중에 희귀 난치병 투병 중에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 등으로 인한 고통, 사례자 1, 2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사례자 1의 경우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면 CRPS 환자들의 경우 고통이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지옥 같은 죽음의 고통인데도 일반인들이 이 병에 대한 인식이 잘 없다 보니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는 이유로 꾀병 환자 취급을 받기도 하고 고통의 심각성에 대하여 오해를 수없이 받기도 해서 편견으로도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환우 자신의 의지와 노력, 운동치료, 약물 등 어떻게든 일상생활을 해나가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희귀 난치병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이해를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많은 환우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사회에서는 꾀병 아니냐, 어디가 아픈데 그렇게 엄살을 피우느냐, 전혀 아파 보이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로 환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중증의 통증 환자로 보이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으며 위와 같은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자 2의 경우에는 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같은 환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웃고 있으면 그동안에는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우들은 매일 고통과 싸워야 하기에 매일 누워만 있을 수는 없기에 참고 견디고 버티며 홀로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저 역시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들 합니다.
소위 시한부암도 아닌데 온종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고통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한 고통을 안고서 어찌 웃고 어찌 견뎌낼 수 있단 것일까? 그래도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 않은가? 극한의 고통을 견디는 난치병 환자라면서 잘 웃고 이야기도 잘하고 심지어 아파 보이지도 않네? 몇 해 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였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였던 이문택 씨의 경우에도 말기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전까지도 열정을 다해서 본인의 꿈을 펼치는 모습에 일부 사람들은 환자 맞냐?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저리도 밝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냐? 거짓말 아니냐? 죽을 만큼 아프면 저렇게 못 다닌다. 등등 수많은 비난과 악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즉, 저와 같은 난치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병증이라서 더욱 심한 편견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자 3의 경우에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인이 아프다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회사 생활을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자 4의 경우에는 저는 사고 후에 투병하면서 제가 이렇게 추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도 너무 힘들었고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으로 펜을 짚고 글쓰기도 힘들고 식사를 챙기기도 힘들고 합병증 때문에 입안이 붓고 이빨도 빠져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에 98kg이었는데 현재 체중이 20kg이나 빠졌고 몸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포기하고 해탈한 채 버팁니다. 사례자 5의 경우에도 별의별 모욕과 편견 섞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현재는 포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한우분들께서 투병이 장기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포기하시고 체념 상태가 돼서 사실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한우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자 6의 경우에도 저는 투병 중에 그리고 소송 중에 꾀병 환자다, 네 의지와 정신력의 문제다 등등 수없이 꾀병 취급을 받아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과정과 관행을 모르고 심지어 판사와 변호사들도 이러한 병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만이라도 수없이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고 등으로 이러한 희귀난치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소송까지 겪고 계신 한우분들이시라면 아마 100% 만프로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례자 10의 경우에도 대부분 꾀병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너무 아픈데도 일반인들이 주변에서 이해를 못해주고 가족들도 이해를 못해줍니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장 시한부 판정이 내려지는 고통도 아니다 보니까 중국에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고독사하시는 한우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사례만 더 전해드릴게요. 제목 너무 오래 아파도 가족들도 힘들어하지만 환자인 당사자는 더 힘들다. 오래된 한우입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하네요. 아픈 내색도 못하고 이해받는 건 반도 안 되고 차마 환자인 나는 더 힘들다고 하늘에다가 외치고 부르짖게 됩니다.
몸 상태는 안 좋아지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너무 오래 아픈 게 죄인 것 같네요. 그저 약으로 달래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꿈도 많았는데 오래된 아픔은 가끔 그 꿈마저도 사치라고 느껴지게 하네요. 진짜 지겹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아파서 정말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병원을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발이 괜찮아졌다 싶으면 손이 아프고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나는 병원 가는 날 외에는 집에만 틀어박혀 답답하다. 예전 같진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왜 수술을 했는지 너무 후회스럽다. 다 떠났다. 내 곁에서.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아무도 없다. 아프다는 이유로. 아픈 게 죄는 아닌데 그렇게들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우 분께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언제쯤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어질까? 죽으면 끝날지 아침에 눈 뜨면 잠들 때까지 아프고 살 수가 없다. 제발 하느님 데려가라 해도 안 데려가시네요. 너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상처받고 가족들한테도 상처받고 혼자 일상생활도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네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한우 분의 사연이 있었어요. 이 사연을 접하고는 정말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어머님이 드디어 인정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뒷정리하고 자살할 거라는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게 그런 말을 해도 일부러 회피하시는지 못 들은 척 하시거나 지나가는 말처럼 억지 죽음에서 쓴다냐 라고 말리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 애미로서 이런 말 할 말이 아니다만 자꾸 아파서 죽는다니 하는 말이다. 죽으려면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곱게 죽어라. 그리고 죽어서도 내 옆에 같이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어머님이나 저나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아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집에 번데기처럼 운드네 고통을 참아내는 날들이 지겨워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꿈꾸는데 어머님도 인정해 주심으로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생각들이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90 먹어 육체는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정신조차 맑지 않으신 노모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내를 털어놓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말해봐야 이해도 못할 사람뿐인 세상에서 어머님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어머님보다 먼저 갈 수는 없어서 아직 살아있지만 어머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지겨워 같이 죽자는 소리를 입안에서 뱅뱅 돌리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라는 거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힘드네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연만 더 전해드릴게요. 가난이 죄인가 아픈 게 죄인가?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상태, 약을 먹어도 호전 없는 내 몸,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듯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 두려운 나날들, 바람이 말하더군요. 이제 그만 살라고. 세상이 묻더군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내가 죽으면 깨끗이 끝나는 현실, 아픔을 알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동정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내 탓만 하는 것 같아 원망스러워 눈물이 흐르고 단 하루만 안 아파 봤으면. 그리고 그 상태로 먼저 떠난 나 키우던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는 저 세상으로 가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다고 이젠 영원히 곁에 있을 거라고 울면서 속죄하리. 아 얼마나 좋으려나. 인터넷은 되는 내 노트북 팔면 한 달 약값은 되려나? 그리고 그 후에는 그냥 단 한 번의 약을 삼키리. 날 기다리는 할머니와 강아지를 위해.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은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같은 고통을 호소하시고 같은 심정이구나.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면 100%인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남의 이야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이야기도 아니고 공감을 해주실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환우분들을 대변해서라도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 미래의 이러한 희귀한疾병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영구장애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러한 한우들에게도 편견 없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고통받는 한우분들을 마주하실 기회가 되시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당장 제도가 바뀌고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소송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를 절대로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계란은 바위에 부딪혀서 깨지는 것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미약하게라도 1%씩이라도 작은 계란 하나씩 던져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단 한 분께라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는 이러한 고통으로 투병 중인 한우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 가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함께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집변이었습니다.